최근에 깻잎이 수출 주력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깻잎은 그동안 한국에서만 소비되던 채소였기 때문에 이례적인 상황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깻잎을 쌈 채소뿐만 아니라 절임이나 탕, 전, 김밥, 부각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볶음 요리나 순대 떡볶이에서는 마지막에 곁들여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리로 깻잎을 먹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데요. 해외에서 깻잎은 영문명인 페릴라 리프와 함께 코리안 페릴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인만 먹는 허브로 인식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산 파프리카, 딸기, 포도 등과 함께 깻잎을 새로운 수출 주력 상품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지난 2019년 발표한 바 있죠. 정부의 결정에는 일본에서 늘어나기 시작한 깻잎 수요가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한국산 깻잎은 지난해 5월 일본에서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등록되어 현재 일본에서는 이는 로즈마린산이 포함되어 꽃가루나 먼지 등의 불쾌감을 낮춰준다는 내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라는 기능성 표시 문구가 적힌 한국산 깻잎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깻잎의 로즈마리산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많기 때문에 깻잎의 수요가 많아진 상황이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일본 지사 관계자는 깻잎은 일본에서 아직 생소한 채소이지만 기능성 표시식품 등록과 높은 항산화력이 인정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입지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깻잎의 항산화력은 일본 토야마현 농림수산종합기술센터 식품연구소가 내놓은 연구 결과인데요. 농산물 및 가공품 34품목의 항산화력을 분석한 결과 깻잎의 항산화력 수치는 119로 이중 가장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내 K드라마 열풍도 깻잎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K드라마 속에서 삼겹살을 깻잎에 올려서 쌈을 싸먹으면서 맛에 대한 궁금증도 유발시켰다는 의견입니다. K드라마의 인기로 이러한 한국 식문화를 따라하려는 일본인들이 늘어난 것이죠. 현지에도 일본 깻잎이라 불리는 시소가 있지만 이는 깻잎과는 다른 종류로 맛과 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외에도 깻잎은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수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항산화력뿐만 아니라 칼슘의 훌륭한 공급원이기도 한데요. 농촌진흥청 식품성분표에 따르면 깻잎 100g당 칼슘 296mg이 들어있으며 이는 쌈채소의 경쟁자 상추와 슈퍼푸드 강자인 시금치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이죠. 또한 철분도 풍부의 여성이나 임산부들이 철분제 대신 천연식품으로 챙겨 먹기 좋은 채소입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깻잎이지만 외국인들에게 생소한 향과 맛에 먹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깻잎의 표면과 강렬한 향은 외국인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깻잎 특유의 향과 맛은 오히려 고기와 생선의 잡내를 없애준다는 장점으로 바뀔 수 있죠. 더불어 최근 전 세계는 에스닉 푸드 트렌드가 일면서 아시아 음식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에스닉 푸드와 한류 열풍으로 한국 식문화를 경험해 보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한국 허브인 깻잎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죠. 대중적인 바게트에 고수 하나만 넣으면 베트남 음식으로 변신하는 것처럼 깻잎은 한국 분위기를 내는 전통 식재료로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깻잎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극심한 식순환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중동 등의 국가들에게 희소식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태양열로 바닷물을 증류해서 먹는 물로 바꿔내는 새로운 해수담수화 장치를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태양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 공급이 필요 없는 데다 3D로 값싸고 빨리 만들고 효율도 90%로 높은 해수담수화 장치를 개발한 것인데요. 기존보다 태양열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담수 전환량을 늘리고 장치 내구성도 3배 이상 향상시켰으며 3D 프린팅으로 쉽게 제조도 가능합니다. 연구진은 특히 식순환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울산과학기술원 장지연 교수팀은 태양열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광증기 증발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증발 장치를 1m 제곱의 크기로 만들 경우 1시간에 1.6kg 이상의 담수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이죠. 여기서 광증기 증발 장치는 태양열로 물을 증발시키는 장치입니다. 광증기 증발 장치로 빨려 들어간 바닷물에서 순수한 물은 증기 상태로 나오고 소금과 같은 염찌꺼기는 증발 장치에 남게 되는데요. 증발된 물을 다시 응결시키면 식수로 쓸 수 있습니다.
바닷물 위에 떠서 작동하는 특성상 열 손실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이 장치는 열 분산을 잘 막는 것이 중요한데요. 연구팀은 태양광을 잘 가둘 수 있도록 광증기 증발기를 디자인해서 빛 흡수를 최대화했습니다. 다중반사 시스템으로 반사된 빛이 재흡수될 수 있도록 설계해서 광흡수체가 흡수하는 빛의 양을 상승시켰는데요. 이에 광흡수체가 더 많은 열을 흡수하게 되면서 얻을 수 있는 담수량이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 광흡수체에 염이 쌓이는 것을 막아 수명도 3배 이상 늘었죠. 광흡수체에 염이 쌓이면 수명이 줄기 때문에 광흡수체를 2종류 물질로 만들었는데요. 윗부분은 마치 연꽃잎처럼 바닷물을 튕겨내는 소수성 물질을, 바닷물과 직접 닿는 하부에는 친수성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개발된 광증기 증발기의 증기 변환 효율은 약 90% 이상인데요. 연구팀은 열 전달 해석과 추가적 실험을 통해 증발기가 이 같은 초고 효율을 보인 원인도 찾아냈죠. 광흡수체 표면에 생긴 증기방막이 열 손실을 줄인 것입니다. 장 교수는 기존 탄소 소재 광흡수체 기반 증발기는 태양광의 열을 증기로 바꾸는 효율이 70에서 80%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연구에서는 광흡수체 형태와 열 물리적 특성을 제어해 90%에 가까운 효율을 달성했다고 강조했죠. 아울러 개발된 3D 프린팅 광증기 증발기는 매우 경제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 담수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에 지난 4일자로 공개되었죠.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어 정식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식수 공급의 기술 개발과 함께 한국의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보훈처와 함께 유엔 참전국의 한복 등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체결했죠. 이번 업무협약은 유엔 참전용사에게 전통문화 체험 등을 직접 경험하면서 감사를 전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또한 유엔 참전국의 한복을 비롯한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려 미래 세대까지 한국과의 인연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엔 참전용사 및 유엔 참전용사 후손 방한 행사, 유엔 참전국 현지 위로 감사 행사 등을 계기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자 했는데요. 앞으로 향후 참전국과의 인연을 미래 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전통문화 정책과 국제보훈 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했다고 하죠. 한편 양 부처는 유엔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전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를 널리 알린 김인자, 김혜순 한복 디자이너에게 공동으로 감사패를 수여했는데요. 이에 두 디자이너는 각각 유엔군 참전의 날과 한국 콜롬비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한한 유엔 참전용사에게 마음을 담아 한복을 선물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